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드를 활용하여 꼭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플랜을 하나 생성하고 세그먼트 개수를 20개 정도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목록에서 밴드를 선택합니다. 앵글로 휘어지는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밴드 액시스를 일단 X축으로 놓고 앵글 값을 주면 아래로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축으로 손을 뻗어서 플랜을 잡고 손을 오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X축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손을 오므린다고 생각하면 대략 이렇게 잡고 이쪽도 이렇게 잡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손을 오므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랜을 잡고. 네. 그래서 X축으로 앵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나 손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360도입니다. 360도라고 생각했을 때 최초의 용도는 X축입니다. X축 이쪽이 최초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에 360도입니다. 만약 앵글을 음수로 두면 반대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을 40도 정도 주보겠습니다. 일단 모양이 왜 이렇게 될까요? 아까 용도로 됐을 때 손이 이쪽 방향을 보고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40도로 손을 돌려서 잡는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는 좁게 되고 뒤쪽에는 넓게 됩니다. 아마 A4 용지를 이제 돌돌 말아서 한번 오므려 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약간 돌려서 오른쪽을 잡게 되면 오른쪽은 좁게 되고 왼쪽은 넓게 됩니다. 만약 Y축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Y축으로 구부리겠다고 하니 밴드 액시스를 Y축으로 놓고 나머지는 일단 0으로 해 놓겠습니다. 앵글을 90도 구부려 줍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기가 X축 용도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270도가 Y축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270도나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90도가 이쪽을 나타낸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입니다. 그리고 X축 방향은 이 정도고 Y축 방향은 270도 아니면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270도나 아니면 마이너스 90도로 입력하면 손 모양이 Y축 방향을 향하고 손을 구부려서 앵글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한마디로 앵글은 구부러지는 모양을 뜻하고 휘어지는 강도이죠. 그리고 디렉션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느 방향으로 구부릴지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플랜은 2차원이라 Z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세그먼트는 하이트 세그먼트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는 높이가 있으니 Z축으로 놓고 앵글 값을 줘보겠습니다. 값을 올릴수록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렉션은 그대로 방향입니다. 현재 용도는 X축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X축 방향이 용도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쭉 돌리면 360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이펙트는 밴드 효과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퍼 리미트는 위쪽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어 리미트는 아래쪽을 제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1번으로 기즈모를 선택하면 밴드 효과의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2번을 누르면 센터로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눌러도 됩니다. 기즈모로 일단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 센터를 선택하고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센터의 기즈모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휘어지려면 간절이 있어야 됩니다. 오브젝트의 간절은 나눠진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그먼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꺾일 수 없는 간절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실린더를 일단 선택하고 세그먼트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10개, 10개는 그대로 휘어지죠. 5개, 2개,
두 개까지도 휘어집니다. 하지만 한 개가 됐을 때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휘어질 수 있는 관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밴드를 주고 아무리 앵글 값을 올려봐도 움직이기만 있을 뿐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휘어지려면 당연히 관절이 있어야 합니다. 밴드는 그 사실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꼭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먼저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사이드는 6으로 해주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해줍니다. 그리고 폴리로 바꾼 다음 버텍스를 선택하고 위쪽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엣지를 선택하고 Alt Shift T를 눌러 커넥트 해줍니다. 세그먼트 개수는 8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루프 Shift W로 상단에 엣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 면을 하나 선택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B로 베벨로 돌출시키겠습니다. 이제 꽃잎을 만들기 위해 N곤을 선택하고 (10) 개의 가구로 그려줍니다. 현재 6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위치도 대략 맞춰줍니다. 그리고 셀 컨트롤 알트 S를 눌러 두께로 줍니다. 이제 기둥을 선택하고 꽃잎 받침이랑 어태치 시킵니다.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그리고 꽃잎 받침을 선택해 줍니다. 어태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뒷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I로 인쇄 명령어를 줍니다. 그리고 기둥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쪽도 선택해주고 브릿지를 해줍니다. 네,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꽃잎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E로 익스트루드 시킨 후 약간 넓혀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알트 E로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끝부분에 각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더 벌려줍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쪽과 이쪽과 그리고 이쪽 이쪽을 다 선택한 다음에 앞쪽으로 조금 밀어줍니다. 네. 그리고 등을 만들기 위해 스피어를 선택하고 오토 그리드를 체크한 채 중앙에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다시 기둥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A로 어태치 해줍니다. 네, 다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수를 줘보겠습니다. 기둥의 윗바닥이 둥글게 변하므로 스위프트 루프 Shift W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한번 럼수를 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밴드를 입력하고 휘어짐을 준 후 2개 정도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앵글 값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 한 2개 정도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이쪽으로도 줘보고 그리고 회전을 주고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회전을 주고 앵글 값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꼭 가로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제 26강을 마치겠습니다.